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김양현입니다. 인류 문명의 태양이 떠오르던 여명기에 하늘을 열고 나라를 건국해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한민족.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문화와 사상,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엔 개천혁명을 통해 하늘의 자손 대한국인이 하늘을 회복하고 그 뜻을 실현하는 길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천혁명 함께 하실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개천혁명의 저자시죠.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 박석재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먼저 책에 들어가기에 앞서 박사님께서 계시는 이 한국천문연구원은 어떤 곳인가요? 예, 한국천문연구원은 글자 그대로 천문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국립천문대가 없기 때문에 그 국립천문대의 천문 업무, 예를 들면 국민들에게 천문 현상을 예보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책력을 유지하고 그 천문학을 널리 홍보하는 일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원장을 마치고 이제 천문학에다가 역사까지 융합을 해서 좀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책을 꾸준히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역사 소설을 시리즈로 내셨죠? 제목이 개천기던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예, 저는 천문학자로서 하늘을 공부하면서 개천이란 말이 우리 민족에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아주 실감하게 됐습니다. 예, 아마 전 세계에서 개천,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고 노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천이 전혀 우리 국민 생활에 스며들어오지 않아서 예를 들면 개천기라는 소설도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특히 우리나라 그 여명기의 그 한국 배달 조선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쓰시지 않으니까 능력이 좀 모자란 제가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소설을 통해 우리 상고사와 문화를 알리셨다면 이 개천혁명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 이를 밝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 책을 쓰실 생각을 하신 건가요? 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젊은 사람이 혁명을 얘기하지 않아도 바보 같고 나이 든 사람이 혁명을 얘기하면 그것도 바보 같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회갑이 됐는데 이 혁명이라는 말을 쓰기가 상당히 좀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현재 우리나라 이렇게 상황을 둘러보면 정말 나라다운 나라, 역사다운 역사, 그다음에 그런 국격을 찾기 위해서는 거의 혁명적 변화가 없이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혁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말한 혁명은 총칼을 드는 혁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혁명적 변화가 있어야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서 그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책의 부제목인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닫기 위해 쓰셨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책 제목이 개천혁명입니다. 제목부터가 참 혁명적인데요. 이 책의 내용은 어떤 것을 담고 있나요? 네, 한마디로 개천 사상을 되살려서 우리 국혼으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심 사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많습니다. 뭐 삼일 정신도 있고 새마을 정신도 있고 충무 정신도 있고 화랑 정신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어느 것이 진정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고 있느냐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많다는 거는 없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히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 정신이 어떻게 보면은 실종된 나라라고 봤을 때 시급히 우리 개천 사상 또 다른 말로 천손 사상, 홍익 사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한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네, 이 책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 개천혁명 일부 제목이 개천혁명 3계명 중 첫 번째인 우리의 역사를 공부하고 개천을 이해한다로 이 환단고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역사와 문화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환단고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개천 사상을 이해하는 데는 저는 우리 사서 환단고기를 읽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환단고기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냥 그 근세에 어떤 사람이 그냥 우리나라 역사를 미화한 그냥 허구적인 그런 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환단고기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과학자라 사람 얘기를 잘 안 믿어요. 저 십몇 년 전까지 저도 안 믿었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았고요. 근데 어느 날 읽어보니까 여러 가지 충격을 받게 됐어요. 일단 환단고기는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냥 창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이 아니더라고요. 그다음 그 중에 이제 서효사라든가 어떤 글을 하나 보면 한 사람이 창작해낼 수 있는 분량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환단고기를 옳다고 확신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위화도 해군 이후에 그 중국을 갖다가 우리의 우상으로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소중화가 우리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책에는 우리가 주인이었다는 책들이 많이 그 당시까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초의 여러 임금들이 그 역사책들을 전부 수거하게 그 명을 내립니다. 심지어 그 책을 제출하지 않으면 죽여라 하는 그 명령까지 뒤에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없어진 책들을 보면 저는 천문학자로서 거기에 통천록과 동천록이라는 책이 상당히 아주 안타깝습니다. 정말 보고 싶어요. 통천록, 하늘에 통한 책. 동천록, 하늘이 움직이는 것을 기록한 책. 이 책들이야말로 정말 우리 고대 과학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책들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역사책 그 수거령에 바로 안암노가 쓴 삼성기, 원동중이 쓴 삼성기도 걷어서 없애라 이런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안암노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그러한 책들이 바로 환단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단고기는 한 권의 책이 아니라 금방 그 역사책 수거령에서 거두어들인 안암노의 삼성기, 원동중의 삼성기 말고도 바로 임액의 태백일사, 이암의 단군세기, 범장의 북부여기 이 세 권의 책을 합쳐서 5권의 책을 모아놓은 것을 환단고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은 증산도의 안경전 정도사님이 1911년에 계연수가 그 책을 냈던 그 100주년을 맞이하셔서 2011년에 역주본을 내셨습니다. 그 책을 보시면은 그 600페이지 가까운 사진이 들어가 있고 800페이지의 그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니까 그 환단곡에 나오는 모든 지명들이 거기 다 나오잖아요. 아시다시피 낭야성 하면 안 가봐도 알 수 있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전부터 환단곡을 읽어봤지만 이번에 정도사님의 그 역주본을 보고서는 확신단 게 들어서게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환단고기는 아직도 진위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환단고기가 진설하는 것을 밝히는데 박사님께서 연구하고 계시는 이 천문학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죠. 네, 그 환단고기의 그 단군세기를 보면요, 거기 헐달 단군 때 무진 50년 오성치루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진 50년은 헐달 50년, 그래서 기원전 1733년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성치루는 오성은 수성, 금성, 직,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보이는 행성 5개를 천문학에서 오성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취는 이제 취합한다, 취자, 루는 28수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 별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석하자면 BC 1733년에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이 루라는 별 옆에 모였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제 후배 천문학자인 라데일 박사와 박창범 박사가 그 실제 컴퓨터를 돌려봤어요.
돌려보니까 1년 오차가 있긴 하지만 BC 1734년에 오성이 실제로 모이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은 천문학자 입장에서는 그걸 의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천문학자들이나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천문학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도 그 소프트웨어만 사면 바로 돌려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오차는 우리가 그 신경 쓸 일이 못 됩니다. 4,000년 전의 일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데 그때 달력이 지금 달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전혀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그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년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된 이상은 단군세기가 정확한 책이고 단군세기가 정확하다는 것은 환단고기가 정확하다는 증명이 됩니다. 환단고기가 진설하는 것을 책에 기록된 천문 현상을 통해서 밝히신 거네요. 박사님, 이 책의 제목이 개천혁명인데요. 10월 3일 개천절 하면 많은 분들이 초대 단군께서 단군 조선을 여신 날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개천절이 단군 조선이 건국된 날이 아니라 환웅천왕께서 배달을 여신 날이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천절의 주인공은 단군보다는 환웅입니다. 왜냐하면 개천절이 10월 3일이 된 것 자체가 그 단군세기 기록을 보면은 개천 1565년에 이제 왕검이란 첫 번째 단군이 조선을 건국했다. 그 말에서 10월 3일이 기원된 거잖아요. 근데 개천 1565년이 어떻게 또 개천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개천 1565년이 단기 1년이고 그것이 서기로 말하면 BC 2333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군 조선 이전에 1564년 전에 그 배달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 그것이 개천입니다. 그때가 개천 1년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이제 오성치료를 가지고 단군 조선은 역사였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해 드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었냐면 천문 관촉을 남겼다는 것은 천문대가 있다는 거고 천문대가 있다는 것은 왕이 있다는 뜻이고 그것이 훌륭한 고대 국가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른 분들이 그 시대는 뭐 동굴 속에서 날고기 먹을 때라 나라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저는 천문학자로서 천문 기록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달국은 과연 믿을 만한 그 어떤 천문 현상이 있느냐 자연히 거기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중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성 개합입니다. 이 책은 환단고기도 아니고요. 그 세종시대 이순지라는 천문학자가 쓴 천문류초라는 책에 나오는 것입니다. 거길 보시면 일월 오성 개합 제자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월 오성 해와 달과 오성이 개합할 때 개자가 개기일식 할 때 개자예요. 그래서 자방에 다 모였다 이런 기록이 전욱 고향 시대에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전욱 고향이 누구냐면 그 연대로 봤을 때 그 단군 조선 그 이전에 중국에서 말하는 사망오제 전설 시대에 해당돼요. 근데 거기 오제 소 전욱 즉 두 번째 전욱 때 오성이 모였다는 기록이 우리나라 천문학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줄여서 오성 개합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무려 연도가 오성 치료보다도 700년이 앞섭니다. 그래서 역시 컴퓨터를 돌려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 배달이라는 나라도 틀림없이 존재했었다 하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더더구나 그 기록이 우리 천문학 책에 있다는 것은 환단고기에서 기술하는 대로 역시 사망오제는 배달족이었다. 그 사실까지 뒷받침한다고 믿게 됐습니다. 우리 역사학계는 단군조선을 그동안 신화로 가르치다가 최근에서야 역사시대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단군조선도 이렇게 역사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환웅천왕의 배달시대는 더더욱 인정하기가 어렵겠네요. 제가 참 요즘 가슴 아픈 것이 예를 들어 중학생 정도 되는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나라가 왜 배달의 나라냐 물어보면 음식 빨리 배달하고 택배가 빨리 오기 때문에 배달의 나라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친구들 나무랄 수도 없는 게 그 친구들은 배달의 나라 배달민족이란 말을 들을 기회가 그때 말고는 없습니다. 그 배달이란 나라는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 배달에 두 영웅이 있어요. 한 분이 테오보키고 한 분이 치우천자입니다. 테오보키는 그 5번째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고 치우천자는 그 18명 환웅 중에 14번째 자워지 환웅을 우리가 치우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키는 동양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바로 음양오행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태극기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치우천자는 사마천 사기의 그 주석에서 최초의 천자라고 불리우신 우리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린다면은 단군조선 못지않게 정말 개천에서 비롯된 우리 그 환웅 배달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많은 분들이 월드컵 때 붉은 악마 치우천왕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치우천왕께서 배달국 환웅천왕 중에 한 분이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단군 신화로 알고 있던 단군 조선과 이 배달국이 실존했던 역사였다면 환웅천황을 지상에 내려보내셨다고 하는 환인천재의 황국도 실존했던 역사겠네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 일본의 그 식민사학자 이마니시 류가 그 삼국유사의 그 석유 환국, 옛날에 환국이 있었다라는 기록을 석유 환인, 옛날에 환인이 있었다 그렇게 조작을 했죠. 즉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부정을 해서 그냥 사람이 있었다는 걸로 폄훼해버린 것이죠. 그 일본 식민사학자가 왜 이렇게 환국을 은폐했을까요? 근데 이제 환국에 대해서 저는 하나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한국은 우리 민족만의 시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증산도 정도사님 그 환단고기를 봐도 인류 시원의 그 원형 문화를 밝힌다는 표현이 있는데요. 저는 한국이 유라시아의 그 시원이 된 국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환단고기를 봐도 그 환인이 계신 곳에서 반고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삼의산에 세운 나라가 오늘날 중국의 시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웅이 그 삼천의 그 제세행랑과 함께 그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신시에 도읍한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입장이 같아요. 그래서 중국도 충분히 환국이 자기네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그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야 한국이 우리 민족만의 시원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한국은 유라시아의 시원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년 역사를 얘기 못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어쨌든 우리 뿌리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의 뛰어난 그 식민사학자가 그렇게 지우려고 했던 그 한국을 우리가 오늘날 부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없는 역사도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한국, 배달, 조선의 우리 삼성조 시대는 분명히 존재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환단고기와 박사님의 책 개천혁명을 통해서 실존했지만 잊혀진 우리 상고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우리 역사와 문화의 참모습이 알려지기를 바랍니다. 책에는 이 외에도 서효사, 연표문, 또 천부경과 같은 우리 민족의 경전들이 담겨 있는데요. 81자로 이루어진 천부경은 특히 한민족의 우주관을 담고 있죠. 예, 제가 옛날 미국에서 유학할 때 들은 얘기인데요. 들은 얘기지만 뭐 실제든 아니든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줬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중일 거의 대표되는 사람이 LA에서 이제 모였어요. 교포들이죠. 중국 사람이 이제 반고라는 거인 그 창세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고라는 거인이 하늘을 받들고 있다가 힘드니까 죽어서 몸이 산이 되고 피가 강이 되고 왼쪽 눈이 해가 되고 오른쪽 눈이 달이 됐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다. 예, 제가 처음으로 영어 단어 한번 섞어보겠습니다. 제니시스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제니시스가. 뭐 어떤 차종 이름이 그건데 이름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성경도 제니시스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민족에 제니시스가 없다면 그 민족은 열등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이 또 자랑하더래요. 우리도 그 비슷한 이자낙이라는 창조신이 있어서 지팡이로 태평양을 지어서 그 일본 열도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왼쪽 눈에서 오늘날 일본에서 가장 숭앙받는 천조 대신, 그러니까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해와 달도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 차례가 됐대요. 한국에서는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니까 우리 그런 거 없다고 대답했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애들 동화식으로 남아있지 않고 문자로 남아있다. 그 중에는 신라시대 실제 인물이었던 최치원이 정리한 81글자 천부경이 있고, 천부경 말고도 참전개경, 삼일신고, 부도지 같은 우주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문자로 된 문헌이 남아있다. 그러니까 그런 신화적인 그런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뿐이 아니라 이제 환단국이 서효사 같은 말씀하셨지만 그런 글이 나와요. 그것이 저 6세 닮은 그 단군 때 발리라는 그 신지는 그 직함이었던 거, 직함입니다. 시켜서 쓴 그 시인데요. 그 한 편의 그 시만 봐도 과연 한문학을 공부한 사람이 평생 그런 글을 하나 쓸 수 있을까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환단고기가 위설하니요. 그 한 편도 쓰기가 어려운데 그 안을 보시면 바로 우리 단군조선이 마한, 번한, 진한으로 나뉘어 통치됐다. 그러한 내용이 거기 웅장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반도가 있는 곳이 마한이었고, 저쪽 아사달, 하얼빈이 첫 번째 아사달이 있던 곳이 진한이었고, 오늘날 대륙이 번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기자나 위만이 침공했던 우리 조선이 다 저쪽 대륙에 있던 번조선 옆구리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서 우리 단군 조선이 기자, 위만, 식민 통치를 받으며 시작한 것으로 기술하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한스럽습니다. 네, 박석재 박사님을 모시고 개천혁명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역사의 진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네. 정리 말씀 부탁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역사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거 그렇게 고리타분한 거 알아서 뭐하냐, 이 4차 혁명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놀라는 거는 최근에 이제 젊은이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뭐하러 일본에서 독립을 했냐. 지금 일본 선진국이고 잘 사는데 차라리 난 일본 시민이면 좋겠다. 뭐하러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냐. 미국의 51번째 주가 돼서 우리 국방 걱정도 안 하고, 그럼 나는 군대도 안 가고 영어도 공짜로 배웠으면 좋겠다. 뭐하러 남북 통일을 하냐. 물론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 이런 데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민족인데 뭐하러 거지가 1,500만 명 넘어오는데 뭐하러 남북 통일하냐. 이런 놀랄만한 글들이 난무해요.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바로잡는 데는 역사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세계 환단학회 회장을 지내신 이용범 박사님은 한술 더 뜨셔서 역사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이상주의 그 저서에서요. 그 다음에 유로아시아 네트워크의 우리 이민화 이사장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선진국이 되지 않는 한,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 4차 산업혁명도 없다고까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은 아무런 뿌리도 없고 역사도 없는 사람들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이, 과학만 발전하면 될 것 같이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콘텐츠가 문제고요. 콘텐츠가 없는 민족은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꾸 이 개천을 거론하면서 그 혁명에 가깝게, 즉 이 혁명이란 뜻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배달 민족의 역사책에 배달이라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달이라는 말이 나오려면은 혁명에 가까운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조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죽기 전, 하루 전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혁명은 이 총칼을 드는 혁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공부해서 개천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사상을 공부해서 우리가 천손이라는 그
그 선민 사상을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문화를 공부해서 세계 한류로 수출하는 그게 바로 홍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한다는 그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글로벌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혁명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그 소주제를 달 수밖에 없는 개념인 것입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책으로 만나는 가을 개병 문화 개천혁명 일부 함께 하셨는데요. 위대한 대한민국을 여는 길은 먼저 올바른 우리 역사를 찾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사와 더불어 개천혁명의 필수 요소인 우리 문화와 사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